자, 안녕하세요. 금융기관론 제9장 금융투자회사 두 번째 시간인 제2차 시입니다. 우리가 지난 1차 시에서는 그동안의 금융투자회사 측면에서의 금융시장 역사와 발전,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투자자 보호와 증권회사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서 금융투자회사의 또 한 축인 자산운용회사와 투자자문회사, 신탁회사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산운용회사입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집합투자업자로 칭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는 불특정 다수인의 자금을 모아서 주식 채권을 운영하는, 즉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산운용회사는 자본시장법상 두 사람 이상의 자에게 투자 권유를 통해서 모은 자산을, 즉 금전을 주식과 채권과 파생상품과 같은 다양한 그런 상품을 투자자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운용을 하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등의 운용을 하고 있으며, 그러한 운용 결과는 수익이 났든 손익이 났든 바로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자산운용회사는 그동안 법이 바뀌어서 형태가 좀 바뀌었습니다. 먼저 오래전에는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을 통해서 펀드가 운용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간접투자라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자본시장법이 제정이 돼서 이 펀드를 집합투자기구라는 명칭으로 바꾸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산운용회사가 운영하는 그러한 상품을 펀드라 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펀드는 은행과 증권회사와 보험회사와 같은 판매회사가 자금을 모집해서 운영은 바로 자산운용회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분배되는 그러한 구조가 되겠죠. 이러한 펀드는 직접 투자하기에는 좀 지식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등등 전문 지식이 부족한 그러한 투자자에게 적합한 그러한 투자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자산운용회사는 165개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많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자산운용회사의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자산운용사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투자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그러한 회사를 나름대로 교수님이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미래에셋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의 비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머징 마켓에 전문성을 가진 글로벌 투자 그룹으로서 고객의 성공적인 자산운용과 평안한 노후를 위해 기여한다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회사의 경영 이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에셋은 열린 마음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인재를 중시하라는 경영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과 경영 이념을 달성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핵심 가치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미래에셋은 고객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투자 전문 그룹으로서 독립성과 경쟁 우위를 가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을 존중하되 팀 플레이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한다는 그러한 코어밸류라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의 투자 원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이론적인 내용이 되겠죠. 미래에셋은 투자 의사결정 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투자 원칙을 설정하여 수익률에 대한 안정성과 지속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이를 실제 운용 과정에서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 원칙에는 몇 가지가 정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살펴볼까요? 미래에셋은 경쟁력의 관점에서 투자 기업을 본다는 것입니다. 즉 좋은 기업을 찾아내고자 하는 그러한 숨은 뜻이 담겨져 있겠죠. 두 번째는 단기적인 투자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또한 우리가 경영의 여러 과목에서 배웠듯이 투자의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대 수익과 위험을 측정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미래에셋의 투자 원칙도 기대 수익과 위험을 살핀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미래에셋은 경쟁력의 관점에서 그러한 투자 기업을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미래에셋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개개인의 의견보다는 개개인의 의견을 모아서 팀 어프로치에 의해서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그러한 원칙은 이러한 다섯 가지 열거되어 있는 그러한 원칙을 항상 변함없이 일관성 있게 지킨다는 그러한 소중한 투자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래에셋 자산 운용회사의 규모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자산이 열거가 되어 있었죠. 여기 채권도 있고 주식도 있고 그 다음에 ETF 같은 상장지수 펀드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다양한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양한 또 기타 파생상품과 같은 비슷한 내용도 있죠. 그 다음에 PF 같은 사모펀드도 있습니다. 다양한 자산을 골고루 투자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래에셋 자산운용회사의 주요 특징과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을 동자산운용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가 가져와 보겠습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의사결정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투자에 대한 전략회의, 전략위원회가 필요하겠죠. 또한 다양한 펀드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핵심 요원들이 모여서 운영하는 그런 운용회의를 아울러서 하고 있고, 또한 좋은 주식과 채권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리서치 본부와 주식운용본부에서 또는 여기 써있진 않지만 채권운용본부에서 수행을 하고 있겠죠. 또한 이러한 리서치를 잘 되기 위해서는 리서치 본부를 별도의 조직으로 가지고 있고, 또한 운용력들이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잘 운용을 하고 있는지 적절한, 즉 기대 수익률과 위험에 대해서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즉 리스크 관리와 컴플라이언스 기능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조직에 대한 분산을 통해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면 되겠죠. 펀드 매니저들은 펀드를 운용하고 그러한 펀드가 잘 운용되는지를 감독하는 리스크 관리팀과 컴플라이언스 기능이 있고, 또한 이러한 리서치와 컴플라이언스 기능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올바른 투자 전략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역할을 나름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 그러한 회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미래에셋 자산운용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장점은 좋은 종목과 좋은 채권을 발굴하기 위한 그 리서치 시스템입니다. 즉
최고해야 대한 체계화된 리서치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다른 회사의 경쟁력과 달리 펀드를 잘 운영하기 위한 그러한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을 짜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미래세 자산 운용만이 강점 있는 그러한 종목을 발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그러한 산업이나 개별 종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펀드에 대한 수익률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펀드 운용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즉 내부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리서치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에셋의 리서치 시스템은 어느 정도의 체계화된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산운용회사의 조직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조직도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미래에셋 자산운용회사는 아닙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사 조직도는 인터넷에 공시가 안 돼서 그 조직도를 공시한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대표적인 자산운용회사인 KTB 자산운용회사의 조직도를 가지고 와 있습니다. 어떤 회사든지 가장 큰 의사결정 기구는 이사회죠. 그리고 대표이사가 업무를 총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위원회와 사회이사 제도와 같은 그러한 제도가 있죠. 또한 여러 가지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주식 관련된 부서, 채권 관련된 부서 있고, 또 부동산 관련된 부서도 여기서 보이네요. 그리고 또 다른 부서도 보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운영하는 그 부서를 서포트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그죠? 펀드를 운영하기 위한 관리팀 또는 위험관리 또는 컴플라이언스 관련 팀과 같은 여러 팀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동조직도는 모든 자산운용회사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명칭이나 규모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되어 있지만 이런 골격은 모든 자산운용사가 비슷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투자자문회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문회사는 크게 투자자문 업무와 투자 일임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투자자문 업무입니다. 동 업무는 투자자문회사가 다양한 여러 고객과 일정한 계약을 맺고 고객의 투자 판단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와 투자에 관한 그러한 조언을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고객에 대한 자금을 수탁하고 관리하는 것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투자자문회사는 고객의 투자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 업무로서 포트폴리오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그러한 자문에 국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현재 법상 이러한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자기 자본은 5억 원 이상이 들어야 하고, 또한 투자 권유 자문 인력을 1인 이상 두도록 되어 있는 그러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운영되고 있는 그러한 자문회사는 159개 회사라는 것을 조사했습니다. 자, 다음은 투자자문회사입니다. 즉, 두 번째 투자 일임 업무입니다. 투자 일임 업무는 투자 자문 업무와는 달리 투자자문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자산 운용에 대한 모든 일체의 권한을 이임받아서 직접적으로 이 회사가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그러한 투자를 대행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 자문 업무보다는 좀 더 중요성이 더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겠죠. 따라서 자기 자본도 투자 자문 업무보다는 훨씬 큰 15억 원 이상을 출자를 해야 되고, 또한
투자 권유 자문 인력도 2인 이상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투자 자문회사의 업무 중에서 투자 자문하고 일임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그러한 회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투자 자문 업무랑 투자 일임 업무를 병행하는 그러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좀 더 건전성이 요구되겠죠. 그래서 자기 자본을 20억 원 이상이 출자가 돼야만이 운영할 수 있고, 또한 운용되는 주식이나 채권에 관한 내용도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투자 권유 자문 인력도 3명 이상을 반드시 두어야만이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투자 자문회사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자문회사가 있지만 제가 한가람 투자 자문회사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운용 철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한가람의 목표는 스스로 가치 투자와 기준이 되는 운용 전문회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또한 기업의 미래 가치에 대한 분석 능력이 성공 투자의 기본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한가람은 20년 이상 펀드 매니저로 종사해온 그러한 CEO가 경영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고, 운용팀 전체를 리서치 능력과 능력이 검증된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심도 있는 리서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도 회사를 설립한 이후에 다음과 같은 운영 원칙을 변함없이 지켜오고 있다고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좋은 종목을 선택해서 포트폴리오에 담아놓기 위한 그러한 전략을 짜기 위한 그러한 심도 깊은 그러한 연구라는 그러한 얘기겠죠. 따라서 종목 선정과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수적이라는 그러한 인식에서 아무래도 리서치 능력에 총 핵심 역량을 중점을 둬서 하고 있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팀 어프로치입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본 미래에셋 자산운용 회사도 팀 어프로치를 한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이 한가람도 팀 어프로치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개별 펀드 매니저의 각자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그러한 판단보다는 운용팀 전체의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투자 전략을 수립을 해서 운용을 한다는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액티비티 리스크 매니지먼트로서 투자보다도 더 중요한 게 어쩌면 적절한 수익률과 위험 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 통제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한 조직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한가람 투자회사는 이러한 세 가지 철학을 통해서 자산운용 시장에서 우수한 운용 성과와 고객 평가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종목에 대한 선택 능력이 뛰어난 회사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러한 기본적인 운용 철학을 확고하게 지켜나가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 철학에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최고의 전문가 집단과 투명한 운용 시스템을 핵심 역량으로 해서 항상 고객과 함께하는 운용 전문가 그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러한 고객 지향적인 그러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자문회사의 조직도인 한가람 투자자문회를 살펴볼까요? 회사를 총괄하는 대표이사가 있겠고, 자산을 운용하기 위한 운영회가 있고, 이 운용 밑에 운영본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자문회사도 많은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마케팅 쪽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자산운용회사가 올바로 진행되어 있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감사 기능과 리스크 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산운용회사나 투자자문회사는 이러한 감사 기능과 리스크와 컴플라이언스를 많이 강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한가람 투자 자문해서 이 운용 본부 밑에 여러 가지 운용팀이 있겠죠. 개인 운용팀이 있겠고 또 컴플라이언스 운용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섹터별로 나눠서 쉽게 얘기하면 펀드를 운용하는 여러 가지 섹터가 있다는 거죠. IT 자동차를 운용하는 그러한 팀이 있겠고, 소재나 에너지, 산업재와 같이 운용하는 팀이 있겠고, 또한 경기 소비재와 필수 소비재와 의료 업체와 같은 섹터를 운용하는 그러한 팀이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금융, 통신, 유틸리티, 거시경제와 같은 그러한 분야를 운용하는 팀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한가람 투자 자문회사는 섹터별로 즉 섹터에 의한 업종을 나누어서 펀드를 운용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탁 회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탁 회사는 신탁 겸업회사와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투자 신탁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신탁 겸업회사로서는 증권회사와 은행, 보험회사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신탁 겸업회사에서는 신탁계정에서의 금전과 재산을 신탁을 받아서 주로 유가증권인 주식이나 채권, 론과 같은 대출에 운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신탁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여러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부동산을 관리, 처분, 개발함으로써 창출된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그러한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투자 신탁회사는 부동산 자체와 같은 그 현물을 신탁을 해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부동산 투자 신탁입니다. 고객들로부터 금전을 신탁받아서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은행들이 수행하고 있는 불특정 금전 신탁이라는 이것도 하나의 자산 운용 회사로 볼 때는 펀드 형태겠죠. 예,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탁 회사의 주요 종류를 신탁 겸업 회사와 부동산 신탁 회사 그리고 부동산 투자 신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신탁회사에는 신탁회사의 신탁회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그러한 금융기관은 국내은행의 17개, 외국은행의 지점 3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증권회사가 있었죠. 증권회사 중에서 21, 그 다음에 보험회사 중에 5개,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의 11개. 이와 같은 은행과 증권회사, 보험회사, 부동산 신탁회사들도 이러한 신탁회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번 2차 시에서는 금융투자회사 중에서 주로 자산운용회사와 투자자문회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신탁회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실제 자산운용 그 사례에 대해서 그 회사의 운용 철학과 운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산운용사의 사례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사를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고, 투자자문회사는 한가람이라는 그러한 투자자문회사를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이 금융투자회사인 운용 쪽에
서 있는 그런 회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2차 시에서도 교재에 없는 내용을 제가 다양한 참고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참조했습니다. 따라서 동 강의 내용과 교재를 중심으로 학습을 하면 금융투자 회사를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2차 시에서도 학습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차 시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해요.